최근에 가장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른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아닙니까? 서해 피살 사건.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격돌을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난 16일에 국방부하고 해경이 과거에 이대준 씨가 자진을 월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을 월북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 또 아무래도 윤심이 실렸다고 봐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 입장도 밝혀라. 문재인이 그거 다 했던 사람 아니냐.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때 그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에다가 또 부산에서 무슨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게 어떻게 했더니 김정인을 끌어올라고 하다 보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이런 짓을 벌였다고 보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예. 그래서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나섰고 감사에 지금 착수했어요. 또 유족 측도 이제 고발을 곧 한다고 그래요. 뭐 22, 3일경에는 고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진상은 규명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방송 전에, 네. 이제 조금 전에 너무 속보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예. 보면, 그 유족 이동준 씨 아드님 있잖아요. 아들 있죠. 예. 아들이 이제 그 우상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오늘 우상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우상호가 뭐라 했습니까? 이 북한 월북 이 문제 있잖아. 예. 이거는 이게 색깔론이다. 색깔론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색깔론이다. 이러면서 이게 먹고 살기가 바쁜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 중요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상호인데 예. 그 아드님이 편지를 우상호한테 써가지고 예. 당신에게 유족들 고통을 아느냐? 예. 우리가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 좋은 것입니다. 예. 옛날에 월북자면 아무것도 못해요. 육사도 못 갔잖아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려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상호한테 쓰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과했다는데 누가 안 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유족들한테 사과만 했습니까? 아니 월북이든 아니든 쏴 죽이면 소각하면 유족들한테 사과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과를 누구한테 했냐고 아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지가 높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제가 항상 그 해경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동아일보에 오늘 단독도 놓더라고. 예. 제가 그때 그 청와대 팀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해경이 문제다. 그때 그 해경청장 있잖아요. 예. 해경청장이 김홍희 해경청장이 이 사건이 터지기요. 6개월 전에 문재인이가 2계급을 승진시켜 준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예. 김홍희가 해경 역사상 2계급 승진해가 청장이 된 거죠. 바로 이게 치안 정감을 안 거치고 치안감에서 바로 치안 총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홍희가 제대로 이게 수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때 이제 바로 이 사람이죠. 그때 그 수사 총괄이 윤성현. 이것도 이게 성리가 아니고 어머니 할 때 성현. 성현. 예,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네요. 수사정보국장. 해경 본청에.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때 수사 발표를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수사 발표는 이제 그때 인천의 해양경찰서장 신동삼. 예. 신동삼. 예. 서장이 해야지. 이분이 서장이잖아. 이분이 보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분이 월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본청의 윤성현이가 뺏어온 거지. 자기가 대신 발표하면서 뭐 도박빚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는 이게 월북이다. 이렇게 이게 발표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책임자 옥현진이라고 있거든. 이거는 경찰서의 수사과장 옥현진이 바로 이게 수사하고 총경으로 승진했잖아요. 이런 이게 해경의 부역자들. 그러면 청와대 이번에 유족이 고발한다는 주범들 있죠. 예. 이번에 유족들이 또 고발하겠다는 청와대 있잖아. 그게 이제 문재인. 그 다음에 서훈. 그 다음에 김종호 민정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있잖아. 예. 이것도 이게 고발했다. 근데 민정실에서 압력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고발하겠다 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게 이광철이가 실무입니다. 그때 서훈이하고 이광철이가 주범이에요. 이광철이는 민정비서관인데 이분이 최초로 민변하고 참여했는데 다 이게 요직을 거친 핵심 중에 핵심이 이광철이잖아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해경에 압력려 가지고 그때 그 밑에 행정관이 덮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유족들이 문재인부터 서훈, 김종호, 이광철 이 라인을 다 고소하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내 봅니다. 그런데 우상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쌍지팽이를 짚고 나섰던데 이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재조사할 때이냐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 그리고 북한의 사과로 그 당시 그거 사건은 다 마무리된 것 아니냐. 근데 아까 사과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서훈이가 발표한 거예요. 그런 통지문이 미안하다는 통지문이 왔다는 거지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이가 직접 나와서 뭐 사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통지문 왔다는 거지. 우상호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죽이기다. 신색깔론이다. 그리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반하장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상을 밝히자는 거 국가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이대준 씨가 그 피살되면서 이미 8시간 전에 그 상황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도 3시간가량을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진상에 대해서 당연히 규명을 해야 하고 특히 민주당은 자기들 맨날 떠드는 게 인권 아닙니까? 그리고 뭐 문재인도 사람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사건 난 걸 얼마나 조사를 했습니까? 9번 했잖아요. 9번. 그러니까 자 우상호한테 제가 이게 묻습니다. 우상호 너기 그 세월호 9번 500 몇십억 들여가지고 9번 조사한 게 먹고 사는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9번 성과도 없어요. 자 우상호 그럼 너기 광주 민주화 진상 규명한다고 지금도 특별법 막 하는 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냐? 그럼 너 그러면 이게 지금 제주도 4.3 타격해서 보상하자는 게 먹고 사는 문제냐? 지금 이게 여순 사건 있잖아요. 반란이라고는 요즘 안 하지만 공식 명칭이 그것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국가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국가의 의무는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게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저는 문재인 죽이기 그거 인정합니다. 문재인 죽여야 돼요. 그거 하나 딱 인정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분단위로 소명했는데도 얼마나 물고 늘어졌어요. 문재인 너 3시간 동안 전화 한 통하면 북한의 한나이 구할 수 있는데 3시간 동안 이게 뭐 했냐 말이에요. 잤느냐? 아니면 이게 그 다음날 뭐 종전선을 쇼한다고 뭐 했느냐? 3시간 동안 이게 분단위로 한번 밝혀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은 어떤 분이 뭐 문재인의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심지어 살인 방조라고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살인 정범이다. 주범, 정범이지. 방조라는 거는 누가 죽이는 걸 방치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에 그 계곡살인 사건의 여자 그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 있죠. 예. 남편이 다이빙에가 빠졌는데 금방 구할 수 있는데 뭐 줄을 던지거나 보트를 신고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했다. 이거는 방조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남편 죽인 거예요. 이게 정범입니다. 정범. 우리가 형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공동정범, 그 다음에 간접정범, 그 다음에 방조범, 교사범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공동정범입니다. 왜? 조금만 김정은은 직접 쏴 죽이고 문재인은 그걸 전화 한 통으로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은 거예요. 본인의 그 종전쇼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문재인을 철저하게 저는 수사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 그 밑에 이제 조현이 서훈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가 이광철. 이런 게 그 다음에 그 해경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책임 물어야지. 국방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거기에
부안에 동해가지고 막 온갖 게 여론 조작하는 혹세무민한 의용 지식인도 아니죠. 뭐 의용 그 사기꾼들 있잖아. 혹세무민하는 그게 바로 유시민, 김어준 책임까지 물어대요. 유시민은 계몽군주라고 했지 3일 않습니까? 뒤에 그랬죠. 3일 뒤에. 김정은한테. 3일 뒤에 계몽군주라고 유시민 얼마나 김정을 빨아주고 했습니까? 김어준이도.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국민의 생명을 안중에 놓고 오로지 북한 쇼 이런 게 그 586들부터 문재인 의용 지시인까지 싹쓸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가 들어오면 한동훈 장관 진짜 이게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거 제 걸 많이 보니 정말 이렇게 수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검찰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하되 안 되면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게 특검을 해야 돼요.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특검에서 딱 2달 내에 끝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서울 고등법원장한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서울 고등법원장한테 대통령 기록물 좀 봅시다.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고등법원장이 발부해주면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게 3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이게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수사. 아니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부터 국방부, 해경 여러 관련 기관들이 함께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수사본부라든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런 게 바로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상민 장관, 아까 근데 그 이상민 장관이 또 이게 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양경찰청 또 관도관 부서도 있잖아요.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범정부적으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청와대도 이게 이제 과거 자료들 다 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있잖아. 이제 박지원이 넣어가지고 뭐 온갖 박지원이가 뭐 파일이 있다고 떠드는데 이게 국정원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보고요. 이 사건은 청와대, 국정원, 해경 뭐 온 정말 이게 나라가 썩었다는 대표적으로 이게 오토 원비어 보세요.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15년 노동 교양 받다가 거의 다 죽어서 돌아왔잖아. 근데 그때 워싱턴 법원에서 오토 원비어는 북한한테 5억 11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입니다. 6천억 판결하고 인도네시아, 북한 배부터 은행에 다 압류해가지고 유족들한테 주잖아요. 저는 유족들이 우리나라 서울법원에 김정은이를 상대로 이게 재판하세요. 오토 원비어처럼. 그러면 이게 몇백억 받고 그 다음에 북한 돈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뭐냐면 이게 조선중앙통신 저작권료 있잖아. 이거 이게 무한한 거 임종석이가 들고 있거든. 그렇죠. 임종석이. 거기에 압류하세요. 따라서 저는 유족들에게 북한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다 세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조치들이 지금 취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 하던 윤건영 의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SI 특수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공개하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 첩보 시스템이 사실상 다 노출된다는데 그거 첩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쪽도 우리 감청하고 있고 우리도 저쪽 감청. 기계를 뭘로 하느냐, 얼마나 고도화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데 마침 박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랬대요. 박지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박지원이가 미치겠다. 내가 국정원장 그 법 잘못하면 깜빡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닌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주장 자체가 억지인 것처럼 그렇게 썩 언론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얘기는 미치겠다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라든가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내가 국정원장이 있을 때 또 자기가 정치권에 있을 때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밝히면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걸 못해서 미치겠다. 그렇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기만술이라 할까요? 사기극을 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게 그 다른 유튜브에서 윤건영이 있잖아요. 윤건영이 이렇게 국정상황실장이니까 막 공격을 했는데 그걸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여기 다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윤건영이는 이제 국회의원 논다고 그때 국정상황실장이 아니고 후임은 이제 이진석입니다. 예, 그렇죠. 이진석이가 의사인데 지금 여기 송철호 건을 재판받고 있죠. 피해자로 이진석. 근데 윤건영이가 그 전에 한 짓이나 지금 이게 발언 보면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것도 이게 완전히 주사파. 지금 제가 이제 그 4인방을 꼽으라면
결국 이게 이인영, 그 다음에 우상호, 그 다음에 임종석, 윤건영입니다. 이게 북한 주사파에게 저는 4인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TF 구성했죠?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TF 단장으로 하태경이 있잖아요. 예, 하태경. 제가 하태경이를 정치인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주 재성박덕,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는 유승민계, 이준석계가 하태경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재주는 있어요. 하태경이가 그런 걸 잘해. 이게 그때 하태경이가 해경 공무원이 양심선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청와대에서 미리 다 결론 내려놨고 수사라고 양심선을 왔다 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하태경이가 이게 TF 팀장 해가지고 진상규명, 요거는 이게 역할이 딱 맞다 봐. 하태경에. 예.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도 제대로 이게 진상규명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은 감사 착수했죠? 예. 감사원도 이게 제대로 하고, 무엇보다 이게 고발 들어오면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이게 수사하고, 따라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그때 잘못이 있는 이런 게 뿌리 깊은 종북 세력들 확실하게 발본색은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도 양산에 가서 지금 자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계속 그렇게 아각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이가 양산에 내려간 뒤로는 뭐 SNS라든가 트위터 이런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4개나 올렸어요. 그 내용은 뭐 상추를 새로 뭐 수확을 했다든지 뭐 고양이라든가 찡찡인가 뭐 그런 사진들인데 그렇게 올리는 것은 문재인도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도 역공에 나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붉은 전력 노을처럼, 예. 전력 노을처럼 이게 잊혀지는 삶을 살겠다. 이래놓고 이게 요즘 하는 거 보면 이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지자 결집해서 글을 갖다가 인스타그램까지 이게 계속 올리잖아요. 수염 덥수룩하게 길러가지고 이게 고양이 개 같은 거 올리고 있잖아요. 예. 제가 댓글 봤더니 야 이게 빨리 이게 톤 온다고 화면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TV 할 때 보면 우리 중요한 범죄 피해자들 할 때 보면 화면 가리잖아요. 예. 빨리 이게 가리라고 톤 온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댓글에 다 이게 문재인 지금 이게 좀 있으면 어차피 조용한 데가 살 텐데 굳이 지금 이게 좀 시끄럽지만 조금 있어 보세요. 곧 이게 의왕에 조용한 데가 살 거고요. 정말 이게 저는 저희 사무실이 윤석열 집 앞에 있거든요. 예. 법원 옆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주말에도 갔더니 서울의 소리 있잖아요. 백은종 씨인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시위를? 시가 아니고 갔더니 말마다 개 XX, 소 XX 전부 이게 욕설밖에 없어요. 애들이 아니 시 주장이 없고 전부 욕설이야. 와 정말 이게 두 귀로 들을 수가 없는. 지금 그런데 유튜브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좌파들 유튜브 저끼리 싸워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때 김건희 씨 녹취했던 유튜브 있잖아요. 폭로했던. 예. 열린 공감 TV. 돈 2억 모금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막 서로 다 째지가지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났더구만요. 그럼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도 제가 이게 재판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완전히 판사 앞에서도 막 난리 치는 게 정상인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재인도 어떻게든 이게 대깨문들 모아가지고 한번 이게 위기를 한번 돌파해보자. 이건데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개딸 양아들이 이재명이 못 지켜주고 대깨문들이 문재인 못 지켜줍니다. 이 정부가 차고 넘치고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하늘에 분노가 들끓는데 어떻게 대깨문 일부가 지켜줍니까? 저는 문재인도 이게 곧 포토라이 수사선상에 서야 된다. 유족들이 고소 들어가니까 수사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블랙리스트 사건, 백운규 전 장관이 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뭐 기소될 것은 뻔한 거고, 그걸 따지다 보면은 결국 그것도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팀도 완비해갖고 대장동이라든가 월성, 또 물산 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거 수사에 들어가면은 궁극적으로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 수사 압박이 조여오고 실질적으로 칼이 내 목에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SNS다, 뭐 트위터다, 인스타그램 다 동원해 갖고 이제 지지층들 모여라, 여차하면 우리가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신구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돼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뭐 신구 권력 갈등 이런 표현이 많은데요. 예.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2분, 그다음에 국정원장 4명을 구속해 4명. 그다음에 장차관은 뭐 지금 이게 숫자도 파악이 안 돼요. 어떤 데는 이게 수백 명부터 수십 명까지. 이렇게 한 정권이 자기들에게 정치법을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야, 이게 어차피 수사라는 게 과거로 가는 거지 미래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수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미래는 그건 정책이지 수사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너 무슨 잘못할지 모르고 예측해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아니, 왜 국민이 혈세를 가지고 왜 검사, 경찰 월급 주느냐. 수사라고 주는 거 아니냐. 저는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리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 이원석 조, 그 다음에 이상민, 윤희건 경찰청 차장 조, 이 두 조가 거기에 아무리 반발해도 뭐 이 사람들에게 개딸 양아들 대깨문 겁내겠습니까? 네. 어차피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의 싸움입니다. 뭐 저는 살아있는 권력의 보복은 결사 반대합니다. 네. 제가 진짜 보복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의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은폐식이 났던 묻어버렸던 몇 년간 이걸 그대로 수사해라.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 싸움은 결과는 뻔하다. 어차피 이게 죽은 권력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저는 이제 뭐 지연제가 너무 많아서 결론은 뻔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이재명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쓴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초동하고 우왕에서 볼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